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좋은 게 없어서 저는 특별하게 퀴즈가 있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퀴즈 나오면 꼭 손드셔가지고 선물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IT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IT였는데 지금은 IT 이즈 비즈니스가 된 거고, 데이터가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는데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된 거고,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I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될 거라고 우리는 다들 예측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그래프코아의 제품이라든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여기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역사를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희 그래프코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 앨런 튜링이라고 하시는, 아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 앨런 튜링이 사실은 컴퓨터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AI의 아버지입니다. 그 튜링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 거죠. 저 튜링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2차 대전 시절에 그 독일의 애니그마라고 암호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통신을 캡처를 못 했는데, 튜링께서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애니그마를 깨는 그런 걸 했죠. 그런데 그때 만든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컴퓨터가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애니박, 에드상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 역사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최초의 프로그램 가능한 그 컴퓨터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콜로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애플, 그 비튼 애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애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전화기? 한번 손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씹어먹는 사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테이션 영화 보셨겠지만 앨런 튜링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2차 대전 말기에는 그게 불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전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약물 치료 뭐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사과에다가 시아나칼륨이라고 한국말로 청산가리, 그걸 넣고 그걸 먹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습니다. AI 쪽은 두 번의 엄청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제프리 힌튼 교수도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팀이 이제 그 여기 알렉스가 있는데요. 여기 알렉스인데, 이미진의 경진대가 이제 AI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래서 그전에는 각종 AI 관련해서 각종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막 매회 할 때 이 이미진의 처리를 갖다가 뭐 0.1%만 이렇게 올려도 대단하다 뭐 그랬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의 슈퍼비전 팀이 갑자기 예전에 한 75% 정도를 갑자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거의 뭐 한 10%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이후에는 다른 AI와 머신러닝의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이 녹색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딥러닝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가다, 이제 전부 딥러닝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 그래서 저희가 만든 칩의 이름이 콜로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름을 해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콜로서스가 125 테라프롭스 FOV 16, 16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일단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가 IPU,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AI의 HPC용 병렬 신경망 프로세서입니다. 우리 이게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뇌를 갖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뇌하고 가장 가까운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프로세서, 뉴럴넷 프로세서를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는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두 번째 마크 쪽에 가가지고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C2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카드가 요거라는 거죠. 여기 특이점은 GC2라고 하는 게 두 개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굉장히 이상한 포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게 뭐냐면, 이 카드와 카드, 우리가 특히 훈련을 수행할 때는 카드와 카드끼리 통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 자체가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서 자체 케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런 케이블을.
이게 케이블이에요. 이게 광 케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각 카드와 카드 사이에 4개씩 꽂아서 굉장히 많은 스피드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콜로서스 IPU GC200, GC2에서 C2에서 갑자기 200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65.5 테라프롭스 FP3032에서 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 자체가 19.5, 한 3배 정도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아키텍처도 좀, 아까 이제 900메가 정도 SRAM이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도 시스템에 갖고 있는 메모리를 미리 쪼개가지고 얘가 대용량 모델들을 갖다 그 메모리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걸 갖다 스트림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제가 잠깐 좀, 아까 좀 설명이 좀 됐었는데요. 이 중요한 게, 이걸 저희가 IPU 타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요 된 게 요게 코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크게 된 게 요게 바로 SRAM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SRAM 사이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BS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잖아요. 벌크 싱크로나이전 패러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저희의 방식은 뭐냐면, GPU 한 사이클에, 우리 IPU 한 사이클에 계산은 한 번 계산을 쫙 해요. 전체적으로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결과를 서로 이렇게 교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때는 교환만 해요. 그래서 벌크로 싱크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이 프로세스 코어들 사이에 싱크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칩을 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간에도 뭔가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싱크 역할을 하는 그 모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IPU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것도 모듈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스위칭 칩입니다. 스위칭 칩. 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바깥에, 예전에는 MV 링크라고 하는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하다가 지금은 MV 스위치라는 걸 통해서 8개, 16개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스위칭 칩 자체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칩을 가지고 얘네들 간에 통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IPU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링크로 내보낼 때 이 칩을 통해서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 코어에 지금 스위칭 칩 역할을, 스위칭 모듈 자체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냐면 한 8개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좀 이따 저희가 이제 M2000이라고 하는 이 그 전용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 대의 머신을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간에 이제 통신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미리미리, 이게 막 장비가 거의 뭐 IPU라는 장비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싱크가 나중에 요 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IPU 링크 이런 부분이 여기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200, GC200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고요. 예, 요거는 이제 4분기에 생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제프리 힌튼 교수거든요. 지금 구글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구글 그룹인데, 여기서 이제 와이어드 쪽에서 뇌처럼 기능하는 기계학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컴퓨팅 프로세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여기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힌튼 교수가 손을 뻗어 크게 반짝이는 실리콘 칩 하나를 꺼냈대요. 그게 뭐라고요? TPU가 아니라 IPU였대요.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아까 터미널 2 우리 영화 이렇게 보셨죠? 저게 왜 나왔나 그러는데, 거기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은이 뭐라 그랬냐면, Can you run? 넌 학습할 수 있니? So you can. 그렇지? You know. 뭐가 되니까 사람보다 더 not such a dog all the time. 매번 얼간이 같은 사람 아니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My CPU is a neural net processor다. 신경망 프로세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CPU is 인텔 프로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인텔이 좀 꼬꾸라지고 있는지 짐작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요즘 누가 커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커가고 있지만 다음이 누구냐? 그럼 저희는
과감하게 그래프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컴퓨터래요. 근데 스카이넷이 뭐 혼자 보낼 때는 리드 온리, 학습을 못하는 리드 온리 모드로 보낸다, 뭐 이런 게 터미네이터 2에 있었습니다. 그게 1991년에 얘기 나온 거를 이제 프로세스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은 아까 전부 다 얘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이 각각의 벤더들이 칩이 있으면 그 위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MV 링크 또는 MV 스위치, 저희는 IPO 링크, AMD 같은 경우 HSA,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그 다음에 벤더들의 라이브러리가 있죠. 포퓰러, ROCm, 쿠다. 그 위에 로레벨 딥러닝 프로그래밍, 탄스플로우, 파이토치, 뭐 MX나 이런 게 있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저희 팝아트였다는 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위에 뭐 케라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하이레벨 다 지원하고 있고요. 뭐 여러 대 머신으로 구성된 그런 장비에서 여러분이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동시에 그걸 사용하게 될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럴 경우는 어떤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 스케줄링이나 리소스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 슬럼 스케줄러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도커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쿠버네티스 통해서도 얼마든지 잡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 전용 플랫폼인 저희가 어차피 도커와 쿠버네티스 지원하기 때문에 쿠플러를 얹어 갖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칩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얹어서 나온 서버가 있는데, 저희는 IPU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카드가 있고 IPU 서버가 있고 IPU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용 서버에다가 그 카드를 꽂은 형태를 저희가 IPU 서버라고 부르고, 대래 R740C2라는 모델에다가 2개의 카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칩 숫자는 몇 개냐면 4개고요. 주요 타겟은 추론 워크로드를 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용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PCI에 꽂혀 있고요.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아까 학습을 많이 하려면 IP와 IP끼리 또는 GPU끼리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학습용이 아니라서 얘네끼리 연결하는 거는 없습니다. 연결 구조는. 그거 말고 저희가 소규모 학습이나 추론으로 타겟팅한 거는 DSS8440이라는 델 머신에다가 얹어놨는데요. 여기는 8개의 카드가 꽂히고 한 카드당 2개씩 IP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 1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2페타 프롭스, FP1632 믹스드 프로시저를 낼 수 있고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게 8개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PCI 버스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IP 링크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는 2D 메쉬 토폴로지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가마석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묶어갖고 동시에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머신이 있는데요. 이 전용 머신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IPU M2000. 아까 C200 이런 거 있었잖아요. GC200. 그거가 탑재된 거를 M20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개의 I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가 1페타 프롭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키텍처가 굉장히 네트워크스럽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 AI 잡이 있으면 CPU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CPU를 쓰기 때문에 CPU 잡하고 AI 잡을 아예 나눕니다. 그래서 CPU 잡은 일반 머신에다가 기동을 하고, 얘와 IP 오버 패브릭,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 놓으면 한 몸처럼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파퓰러 소프트웨어 구동 서버라고 부르고 또는 파퓰러 서버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IPU M2 버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AI 잡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잡을, 그러니까 CPU 잡을 분리를 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품이 카드 있고요. 그 다음 그 카드를 아까 얹어놓은 IPU 서버라고 범용 서버에다 얹는 거, 두 모델이 2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IPU M2000.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스태킹 할 수가 있는데, 포퓰러 서버 한 대에다가 얘를 하나 연결하는 걸 우리가 IPU 포드 4라고 부릅니다. 저 4의 의미는 IPU가 4개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포뮬러 서버 한 대에다가 이거 두 대를 이렇게 또 묶어 놓으면 IP 파드 8이라고 부르거든요. IP 개수가 8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돼서 16개, 32개, 64개, 지금 최대는 지금 128개까지. 그러니까 128개 같은 경우는 이 IPU 요 숫자가 몇 개냐면 32개입니다. 32개. 그러니까 32개 곱하기 4 하면 128 나오나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